3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제 딸이 캄보디아에서 꿈을 이루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엔 딸이 남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푸놈펜 외곽 어딘가에 갇혀 있어. 엄마, 나 무서워. 이게 제 딸이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박선영, 올해 58입니다. 27의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딸을 키웠어요. 여기 봉천동에서 20년째 작은 백반집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반찬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설거지하는 게 제 하루였어요. 손님들한테 사장님 힘들겠어요. 소리 들을 때마다 전 이렇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우리 딸만 잘 크면 되죠 뭐. 그리고 정말로 제 딸 지우는 잘 컸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엄마 속 한 번 안 썩이고 자랐습니다. 작년에 대학교 4학년 됐을 때 지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NGO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볼까 봐. 캄보디아에서 교육 봉사하는 거래. 솔직히 그때 전 좀 불안했어요. 캄보디아? 그게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겠고 멀고 위험할 것 같고. 근데 딸 얼굴을 보니까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거 하면 나중에 국제기구 취업할 때도 도움돼.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일 같아. 전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래, 해라. 근데 조심하고 연락 자주 해야 된다. 딸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최고. 걱정 끝. 그게 3개월 전 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딸을 보내던 날 기억나요? 지우가 큰 캐리어 끌고 가면서 계속 뒤돌아보며 손 흔들었어요. 엄마, 잘 다녀올게. 밥 잘 챙겨 먹어. 전 울컥했지만 티 안 내려고 웃으면서 손 흔들었죠. 그래, 너도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그렇게 딸이 출국 게이트로 사라졌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연락이 잘 왔어요. 엄마 도착했어. 여기 진짜 덥다 히읗히읗. 숙소 괜찮아. 룸메도 좋은 사람이야. 엄마 캄보디아 음식 맛있어요. 걱정 마세요. 히읗히읗. 전 그 메시지들 보면서 안도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자랑했죠. 우리 딸 지금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 중이에요. NGO 인턴으로 뽑혀서요.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사장님 딸 정말 대단하네요. 요즘 그런 애들 드문데 잘 키우셨어요. 근데 2주차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카톡을 보내도 하루 이틀 뒤에나 답이 왔고 통화는 거의 안 되고 엄마 미안 바빠서 연락 못했어. 엄마 나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일 많아서 통화 힘들어 문자로 할게. 처음엔 바쁘겠지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제 딸은 원래 말이 많은 애였거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맛있게 먹은 음식까지 다 얘기하던 애가 갑자기 괜찮아 잘 지내 이런 말만 반복하니까 한 달쯤 됐을 때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10번을 걸어도 안 받더니 11번째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딸 목소리였는데 뭔가 달랐어요. 지우야, 엄마야. 왜 전화 안 받아? 많이 바빠. 응, 엄마. 일이 좀 많아서. 밥은 잘 먹고 다녀. 목소리가 힘이 없네. 괜찮아. 엄마도 건강 챙겨. 끊을게, 바빠서. 그리고 뚝 끊었어요. 5초도 안 돼서 끊은 통화. 가슴이 철렁했지만 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면 힘들지 뭐. 좀 예민해진 건가 보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어요. 딸의 카톡은 점점 더 짧아졌고 이제는 이틀에 한 번 엄마 나 잘 지내만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개월째 되던 날 새벽 4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선영 씨 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김태준 형사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저 박선영입니다만. 형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따님, 박지우 씨 맞으십니까? 네. 제 딸인데요. 무슨 일이? 죄송합니다만. 따님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사망. 그 단어가 귀에 들어왔을 때 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따님이 현지 시각 어제 오후 프놈펜 외곽 지역의 한 건물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망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우리 딸은 NGO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봉사활동 중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따님이 발견된 곳은 NGO 사무실이 아닙니다. 그럼 어딘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운영하던 불법 콜센터 건물입니다. 보이스피싱? 그게 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딸은 교육 봉사하러 간 거예요. 현지 경찰 조사 결과 따님이 지원한 NGO 인턴십은 허위 공고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쪽으로 유인된 한국 청년들이 불법 취업 형태로. 아니라고요. 우리 딸이 그런데 갈 리가 없어요. 전소리를 질렀어요. 말이 안 됐거든요. 우리 딸은 똑똑한 애예요. 대학교 4학년에 학점도 좋고 사기 같은 거에 속을 애가 아니라고요. 박선영 씨, 일단 경찰서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꿈이야. 악몽이야. 근데 아무리 뺨을 때려도 눈을 감았다 떠도 현실이었습니다. 새벽 6시.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왜? 선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우가. 우리 지우가. 말이 안 나왔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간다. 30분 만에 미숙이가 달려왔어요. 선영아. 무슨 일이야? 전 미숙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지우가 죽었대. 캄보디아에서 죽었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미숙이가 저를 부축해서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 김태준 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남자였어요. 이쪽에 앉으십시오. 형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현지 경찰이 보내온 보고서입니다. 따님은 프놈펜 외곽의 한 4층 건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곳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던 범죄 조직의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왜 거기 있었냐고요? 따님이 지원했던 NGO 인턴십 공고는 그 조직이 한국 청년들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가짜였습니다. 높은 급여, 항공료 지원, 숙소 제공. 이런 조건으로 젊은이들을 모집했고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돼요. 우리 딸은 그런 거 구별 못할 애가 아니에요. 형사는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거기엔 정말로 그럴듯한 채용 공고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교육 NGO 글로벌 인턴 모집. 월 200만 원 급여 항공료 전액 지원 숙소 무료 제공. 국제기구 경력 인정 영문 추천서 발급. 아래엔 그럴듯한 사무실 사진들과 함께 웃고 있는 젊은이들의 봉사활동 사진까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속은 청년들이 지금까지 최소 5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50명이요? 네.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20대 초중반 대학생들이었고요. 전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우리 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인이 뭐예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지 부검 결과 다발성 외상입니다. 정확한 건 유해가 송환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재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발성 외상. 맞았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딸이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송구합니다. 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미숙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선영아, 진정해. 제발. 어떻게 진정해. 우리 딸이, 내 딸이. 형사는 물 한 컵을 건넸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그 새끼들은요? 그 나쁜 새끼들은 잡혔어요. 현지 경찰이 급습 작전을 펼쳤지만 조직원 대부분이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추적 중입니다. 그게 무슨 도주했다고요? 그럼 우리 딸 죽인 놈들이 그냥 풀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 뭐예요? 내 딸은 죽었는데. 전 책상을 탁 쳤어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전 겨우 물었습니다. 우리 딸, 유품은요? 곧 송환될 예정입니다. 휴대폰과 소지품 일부가 발견됐고 그것들도 함께 보내질 겁니다. 휴대폰이요? 네. 다만 화면이 많이 파손돼 있어서 데이터 복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대폰. 딸의 휴대폰. 거기엔 뭐가 남아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영아, 혼자 있으면 안 돼. 오늘 우리 집에서 자. 괜찮아. 나 혼자 있을게. 선영아. 미수가 고마워. 근데 나 혼자 있고 싶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 딸의 방문을 열었어요. 3개월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엔 딸이 좋아하던 인형이 있고 옷장엔 딸의 옷들이 걸려 있고 전 딸의 침대에 누웠어요. 베개에서 딸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딸이 보낸 마지막 카톡을 다시 읽었어요. 엄마 나 잘 지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때 전 이렇게 답했었죠. 그래 알았어. 엄마도 바빠. 이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단 한 줄. 전 딸에게 단 한 줄밖에 안 썼어요.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전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딸의 마지막 카톡들. 너무 짧고 너무 건조하고 우리 딸답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전 결심했습니다. 유품이 오면 휴대폰을 확인해야겠어. 거기에 뭔가 있을 거예요. 딸이 남긴 진짜 이야기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전 식당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이 물어도 그냥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만 했습니다. 미숙이가 매일 찾아와서 밥을 차려줬지만 전 한 입도 넘기지 못했어요. 입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선영 씨 계십니까? 택배기사였어요. 네, 여기요. 캄보디아에서 온 국제 특송입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받아들고 전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 안에 딸의 마지막이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일 위에는 경찰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 아래 딸의 옷까지 몇 벌. 낡고 더러워진 옷들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깔끔한 애였는데
그 옷들을 꺼내 안고 전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서 찾았습니다. 딸의 휴대폰. 화면이 반쯤 깨져 있었어요. 케이스도 벗겨지고 모서리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터리는 7% 남아 있었어요. 잠금하면 비밀번호를 넣어야 했습니다. 전달의 생일을 눌렀어요. 틀렸습니다. 제 생일을 눌렀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딸은 끝까지 엄마 생일을 비밀번호로 해놨던 거예요. 홈 화면엔 딸이 좋아하던 아이돌 배경화면이 있었고 앱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전 카톡부터 열었습니다. 저와 나눈 대화. 3개월 전부터 쭉 읽어 내려갔어요. 처음엔 밝았던 메시지들. 엄마, 도착했어. 여기 진짜 덥다. 히읗히읗. 숙소 사진 보내줄게. 깨끗하지? 그러다가 2주차부터. 엄마 나 괜찮아. 엄마 바빠서 연락 못해. 엄마 걱정하지 마. 똑같은 말만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우리 딸은 이렇게 말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전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공항에서 찍은 셀카.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그 다음은 캄보디아 공항 도착 사진. 푸놈펜 도착. 이라고 적혀 있는 표지판 앞에서 찍은 사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사진이 없었어요. 2주 뒤까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봉사활동 사진도 현지 풍경 사진도 음식 사진도 없었어요. 이상해. 딸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애였거든요. 뭐든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곤 했는데. 전 파일 관리 앱을 열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 문서 폴더, 이것저것 뒤적였어요. 그러다가 음성 녹음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파일이 3개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딸이 캄보디아 간 지 한 달쯤 됐을 때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 녹음 2024만 715. M45. 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들리고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지금 엄청 무서워. 여기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야. NGO 아니야. 우리 지금 감금돼 있어. 전 숨이 멎었어요. 공항에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우릴 차에 태웠는데 숙소가 아니라 이상한 건물로 데려갔어. 4층짜리 건물인데 창문엔 철창이 있고 문은 밖에서 잠가. 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 진짜 많아. 20명은 넘는 것 같아. 다들 나처럼 속아서 온 거래. 어떤 오빠는 여기 온 지 반년 됐대.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전화를 걸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이야, 엄마.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어. 전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안 하면 맞아. 전기 충격기로 때려. 밥도 제대로 안 줘.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상한 거.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근데 못 가. 여권 다 뺏겼어. 휴대폰도 감시받아. 문자 보낼 때마다 옆에서 봐. 이상한 거 쓰면 때려.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괜찮아라고만 쓴 거야. 미안해, 엄마. 나 진짜 괜찮지 않아. 파일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전 주저앉았어요. 지우야, 지우야. 온몸이 떨렸어요. 제 딸이 그런 곳에 있었다니. 3개월 동안 제가 딸이 유학 중이라고 자랑하던 그 시간 동안 딸은 그런 지옥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 2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2024만 728. M45. 딸의 목소리가 더 지쳐 있었어요.
엄마,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 반 됐어. 살이 엄청 빠졌어. 거울 보니까 나도 모를 정도야. 어제 민지라는 언니가 도망치려다가 잡혔어. 그 언니,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 지금 의식이 없어. 근데 병원도 안 데려가. 그냥 방에 놔뒀어. 나도 도망치고 싶어. 근데 무서워. 여기 4층이야.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먹고 싶어.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 근데 이제 못 볼 것 같아.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엄마. 미안해. 엄마 말 안 듣고 여기 온 거. 미안해. 두 번째 파일도 끊겼습니다. 전 울면서 세 번째 파일을 눌렀어요. 녹음 2024만 810. M45. 이게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잡음이 심했어요.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푸놈펜 외곽 어딘가에 갇혀 있어. 정확한 주소는 몰라. 근데 여기 4층 건물이고 간판은 없고 주변에 공장 같은 게 많아. 엄마, 나 아직 살아있어. 근데 이거 들을 때쯤이면 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새벽에 민지 언니가 죽었어. 결국 병원 못 가고 죽었어. 나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아. 배경에서 다른 소리들이 들렸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 제발 그만해주세요. 하고 비명 지르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엄마, 나 무서워. 근데 후회는 안 해. 뭐라고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싶었어. 착하게, 의미 있게. 내가 바보같이 속긴 했지만 딸이 작게 웃었어요. 웃다가 울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 엄마, 밥 잘 먹어. 아프지 말고.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거 듣게 되면 내가 보낸 괜찮다는 메시지들 다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나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 사랑해,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 파일이 끝났습니다. 전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지우야,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왜 몰랐을까요? 왜 딸의 이상한 메시지들을 그냥 넘겼을까요? 왜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전 그날 밤새도록 딸의 녹음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딸의 죽음을 그냥 넘길 순 없어. 다음 날 아침, 전 김태준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사님, 저 박선영입니다. 네, 박선영 씨.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딸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찾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형사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갑니다. 전 딸의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부터예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김태준 형사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딸의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녹음 파일이 3개 있어요. 형사는 휴대폰을 받아서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엄마, 나 지금 엄청 무서워. 여기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야.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개 파일을 다 듣고 난 뒤 형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범인들 잡을 수 있어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범죄가 해외에서 일어났고 조직원들은 이미 흩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요. 그냥 포기하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요? 1년, 2년, 10년. 그동안 우리 딸 죽인 놈들은 편하게 살고 있을 텐데요. 형사님. 네. 제가 직접 찾아보면 안 될까요?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선영 씨, 그건 위험합니다. 개인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해요? 경찰은 시간 걸린다고 하고 저보고 그냥 기다리라고요? 박선영 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사님도 딸 있으시죠? 형사가 멈칫했습니다. 네. 중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제 딸처럼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형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딸의 흔적을 찾아볼 거예요. 딸이 남긴 것들 속에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형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뭔가 발견하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혼자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전 딸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옷장, 침대 밑. 그러다가 책장에서 딸의 노트북을 찾았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비밀번호는 휴대폰과 같았습니다. 제 생일. 바탕화면이 나타났어요. 전 인터넷 검색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NGO 인턴십. 해외 봉사활동 후기. 푸놈펜 안전한가요? 딸은 정말 열심히 알아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상한 검색어를 발견했어요. 글로벌 비전 NGO. 글로벌 비전 후기. 글로벌 비전. 이게 딸이 지원했던 곳이구나. 전 그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홈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럴듯한 사이트였습니다. 캄보디아 교육 개발을 선도하는 글로벌 비전입니다. 사진들도 많고 활동 내역도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홈페이지 하단을 보니 만들어진 지 6개월밖에 안 됐더라고요. 전 포털 사이트에 글로벌 비전 NGO 후기를 검색했습니다. 후기가 몇 개 있었어요. 글로벌 비전 인턴 정말 좋았어요. 추천합니다.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강추. 근데 이 후기들 다 똑같은 문체였어요. 느낌표 쓰는 것도 비슷하고 문장 구조도 비슷하고. 이거 조작된 거 아냐? 전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커뮤니티 게시글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글로벌 비전 NGO 이상한데요? 였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갔어요. 글쓴이는 걱정되는 오빠였습니다. 제 여동생이 글로벌 비전이라는 NGO 인턴십에 합격해서 캄보디아 간다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단체 정보가 거의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도 안 보이고 연락처도 카톡 아이디밖에 없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어요. 저도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가 거기 지원했다가 포기했거든요. 혹시 사기 아닌가요? 요즘 해외 취업 사기 많던데. 마지막 댓글. 글쓴이님, 혹시 여동생 지금 괜찮으세요? 저희 아들도 거기 갔다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날짜를 보니 2달 전이었어요. 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딸만 당한 게 아니구나. 전 그 글을 쓴 걱정되는 오빠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딸이 글로벌 비전 통해서 캄보디아 갔다가
사망했습니다. 여동생분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연락 가능하실까요? 쪽지를 보내고 전 계속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의 이메일함을 열었어요. 받은 메일함. 스팸 메일들 사이에서 글로벌 비전 이름으로 온 메일을 찾았습니다. 박지우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메일을 열어봤어요. 항공권 예약 정보, 현지 담당자 연락처, 오리엔테이션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지 담당자. 김철수 매니저, 카카오톡 아이디 GLOBALVISIONKIM. 전 그 카톡 아이디를 검색해봤어요. 계정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미 삭제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딸을 속인 놈이구나.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이 떴어요. 쪽지가 왔습니다. 걱정되는 오빠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여동생도 작년에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전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남겼고 5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박선영입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제 여동생이 박지우 씨랑 같은 프로그램으로 간 건 아니고 작년에 비슷한 방식으로 속아서 그쪽 여동생분은 네, 캄보디아에서 사망 통보 받았습니다. 6개월 전에요. 전 눈물이 났어요. 민준 씨,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 박지우 씨 남자친구였거든요. 네, 지우 씨랑 캄보디아 가기 한 달 전에 헤어졌어요. 제가 그 NGO가 이상하다고 말렸는데 지우 씨가 가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지우 씨가 떠난 뒤에 제가 계속 찾아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제 여동생도 같은 방식으로 속았다는 걸 알게 됐고. 민준 씨, 혹시 증거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그 조직 채용 공고들 스크린샷 다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연락처도 있고요. 피해자 가족들이요? 네. 온라인 카페가 있어요. 캄보디아 실종자 가족 모임이라고. 거기 지금 부모님들이 30명 넘게 계십니다. 30명. 30명의 부모가 저처럼 자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민준 씨,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바탕화면. 딸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끝까지 찾아낼게. 너 죽인 놈들 꼭 잡아낼게. 다음 날 아침, 전 민준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마른 청년이었어요.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막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찾읍시다. 우리 아이들 죽인 놈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제가 모은 자료들입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채용 공고 스크린샷들, 피해자 명단, 가짜 NGO 목록들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피해자 가족 카페 초대 링크입니다. 전 휴대폰으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캄보디아 실종 사망자 가족 모임. 회원수 43명.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아들 연락 끊긴 지 3개월째입니다. 딸 시신 송환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변호사 아시는 분 계세요? 손해배상 소송하고 싶습니다. 전 눈물을 닦고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딸을 잃은 엄마입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글을 올리고 10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따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저희도 3개월 전에 아들 잃었습니다. 같은 조직인 것 같아요. 혹시 오프라인 모임 하실 수 있나요? 함께 대책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손이 떨렸지만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어요. 그날 저녁, 카페 회원 중 서울에 사는 5가족이 모였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스터디 카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4명이 앉아 계셨습니다.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부모님들이었어요. 모두 제 얼굴을 보더니 알아보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딸 지우를 3달 전에 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분이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저는 이영희입니다. 아들 준호를 작년에 잃었어요. 저는 김성민입니다. 딸 수진이가 6개월 전에 한 분 한 분 소개하실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마지막 분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셨습니다. 저는 윤분순입니다. 손자를 올해 초에 잃었습니다. 24살이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닦고 어떤 분은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이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누군가는 거기 갇혀 있을 거예요. 경찰은 뭐 한대요? 김성민 씨가 물었어요. 국제공조 수사 중이래요. 근데 시간 걸린대요. 전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동안 또 누가 죽으면 어쩌고요? 윤분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할머니, 나 괜찮아라고 했는데 우리 손자는 평생 저한테 존댓말 썼거든요. 근데 그날은 반말을. 할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경찰한테 연락 왔어요. 손자가 죽었다고. 이영애 씨가 할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우리 준호도 마지막 카톡이 이상했어요. 엄마 나 잘 지내라고만 보내고. 우리 아들은 말이 많은 애였는데. 우리 딸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딸이 휴대폰에 녹음 파일을 남겼어요. 거기에 진짜 상황이 다 들어있었어요. 녹음 파일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전 휴대폰을 꺼내서 딸의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엄청 무서워. 여기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야.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파일이 끝나자 이영애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민준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조직이 최소 2년 이상 운영됐고 피해자가 100명은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100명이요? 네. 그중 사망자만 해도 15명 이상이에요. 확인된 것만요. 김성민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모른 거예요? 왜 뉴스에도 안 나온 거예요? 해외 사건이라서요. 그리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어요. 민준의 말에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말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죽었는데. 전 김태준 형사가 준 명함을 꺼냈어요.
저한테 도와주려는 형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한테 이 녹음 파일이랑 우리가 모은 자료 전부 전달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이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요. 어떻게요? 세상에 알려야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언론에요? 네. 그리고 SNS, 유튜브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해요. 윤분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저는 휴대폰도 잘 못 다루는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저 영상 편집할 줄 알아요. 그리고 SNS 운영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전 물었습니다. 증언해 주세요. 카메라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가족들이 얼마나 아픈지. 모두가 잠시 망설였어요. 얼굴을 공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할게요. 제 얼굴 나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딸 이름으로라도. 이 일을 알려야 해요. 저도 하겠습니다. 이영애 씨가 손을 들었어요. 나도. 저도요. 한 분 한 분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일주일 뒤, 민준의 집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간단한 조명 하나 켜놓고 휴대폰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박선영 씨,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전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입니다. 올해 58살이고 봉천동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 딸 박지우는 24살이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고 꿈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캄보디아 NGO 인턴십에 지원했습니다. 전 딸의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이게 우리 딸이에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죠?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근데 석 달 뒤에 돌아온 건 차가운 시신이었습니다. NGO가 아니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어요. 우리 딸은 거기 갇혀서 석 달 동안 지옥을 살았어요. 전 딸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이 녹음 파일을 남겼어요.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나 지금 엄청 무서워. 여기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야. 녹음이 끝나고 전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자녀가 그곳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제발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이영애 씨, 김성민 씨, 윤분순 할머니도 차례로 증언했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말했습니다. 민준이 이틀 동안 밤을 새워서 영상을 편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캄보디아로 유학 간 우리 아이들, 돌아온 건 시신이었습니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처음엔 조회수가 몇십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 10만.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어요. 이게 실화예요? 말도 안 돼.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공유합니다. 많은 분들이 봐야 해요. 저희 아들도 해외 취업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말 무섭네요. 이틀 뒤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방송국 기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선영 씨,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에 뵐 수 있을까요? 네. 다음 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제 딸은 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신이었습니다.
전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지금도 그곳엔 누군가의 자녀가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그날 저녁 뉴스 메인에 우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피해자 구조 및 처벌 촉구. 동의수가 하루 만에 10만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합동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준 형사도 전화했어요. 박선영 씨, 급습 작전이 곧 시작됩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해냈어. 조금만 기다려. 일주일 뒤, 김태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영 씨, 지금 경찰서로 나오실 수 있습니까?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급습 작전이?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서둘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갔을 때 형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앉으십시오. 전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급습 작전. 실패했습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그럼요. 현지 경찰이 푸놈펜 외곽의 건물 3곳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갇혀있던 사람들은 구했어요?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17명을 구출했습니다. 모두 한국인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17명.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형사의 목소리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추가 사망자 5명이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급습 직전 조직원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5명이요? 5명이나? 네. 모두 20대 초반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박선영 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더 빨리 알렸으면, 더 빨리 정부를 움직였으면. 전 울부짖었어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피해자 가족 모임 단체 채팅방이 난리가 났어요. 5명이나 더 죽었대요. 우리 아이들 죽음이 또 다른 죽음을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이영애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영 씨, 우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잘못 안 했어요. 우리가 안 움직였으면 17명도 못 살렸을 거예요. 근데 5명이 죽었잖아요.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나쁜 놈들 때문이에요. 전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더 싸워야 해요. 네. 그래야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김태준 형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박선영 씨, 따님의 국과수 재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사인은 다발성 외상과 영양실조입니다. 그리고 형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장기간 폭행과 감금의 흔적이 있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진 상태였고 왼쪽 팔도 골절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각은 발견 3일 전입니다. 3일 전이요? 네. 그 말은 우리 딸이 3일 동안 방치됐다는 거예요?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 비명을 질렀어요. 아, 박선영 씨, 진정하십시오. 어떻게 진정해요?
내 딸이 3일 동안 죽어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 거잖아요. 휴대폰을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날 밤, 전 딸의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딸의 베개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왜 딸이 이상하다는 걸 더 빨리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의심하지 못했을까? 왜 더 자주 전화하지 않았을까?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이었어요. 선영아. 미숙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울어. 실컷 울어. 전 미숙이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미숙이가 말했어요. 선영아, 너 이러다 쓰러지겠어. 밥 좀 먹어. 먹기 싫어. 안 돼. 지우가 보면 슬퍼할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 근데 미숙아,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딸도 없는데 나 혼자.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도 있고.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영아, 너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지우가 남긴 녹음 들었잖아. 지우는 끝까지 살고 싶어 했어. 엄마도 살아야 돼. 살고 싶지 않아. 선영아, 딸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딸을 위해 살았는데. 미숙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박선영, 정신 차려. 지우가 뭐라고 했어? 녹음해서. 엄마 밥 잘 먹어. 아프지 말고라고 했잖아. 그랬지. 그게 지우 마지막 부탁이었어. 엄마가 건강하게 사는 거. 그걸 지켜줘야지.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깨진 화면이었지만 전화는 받을 수 있었어요. 여보세요. 선영 씨, 저 민준입니다. 민준 씨, 혹시 지금 SNS 보셨어요? 아니요. 왜요? 악플이 엄청 달리고 있어요. 악플이요? 전 서둘러 노트북을 켰습니다. 우리가 올린 영상 아래 댓글이 바뀌어 있었어요. 5명 더 죽게 만든 거 아니에요? 괜히 소란 피워서. 유가족들이 나서지 말았어야 했어요. 조용히 경찰한테 맡겼으면 더 안 죽었을 수도. 언론 플레이 하려고 아이 죽음 이용하는 것 같다. 동정표 얻으려는 거 아니에요? 전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미숙이가 노트북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 나쁜 새끼들이. 피해자 가족 단체방도 난리였어요. 이영애 씨가 울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아들 SNS에 악플 달리고 있어요. 불법 취업하려다 당한 거 아니냐고. 윤분순 할머니도 전화하셨어요. 선영아, 우리 손자 사진에 누가 욕을 써놨어. 자업자득이라고. 김성민 씨는 아예 방을 나가버렸어요. 가족 모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한 보수 언론에서 기사가 났어요. 캄보디아 사망 사건, 유가족 과잉 대응 논란. 급습 작전 중 추가 사망. 유가족 여론몰이가 확 키웠나. 전 기사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을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해요? 그날 저녁, 이영애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 씨, 저 이제 못하겠어요. 영애 씨, 악플 때문에 우울증 약 먹기 시작했어요. 잠도 못 자고. 우리 준호 사진 보는 것도 이젠 힘들어요. 영애 씨, 조금만 버텨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5명이나 더 죽었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영애 씨가 울부짖었어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야,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도 잃고 함께 싸우던 가족들도 흩어지고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전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캄보디아에서 구조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지우 누나 아시죠? 박지우 누나. 전 숨이 멎었어요. 우리 딸을 아세요? 네. 저 누나 덕분에 살았어요. 뭐라고요? 누나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대신 맞아주고 밥도 나눠주고 누나 때문에 제가 여기 살아있어요. 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요. 누나가 끝까지 포기 안 했거든요. 그 말에 전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전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딸이 끝까지 포기 안 했다면 엄마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끝까지 싸울게. 다음 날 아침, 전 구조된 청년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저, 어제 전화 주신 분 맞죠?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님.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도. 네,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날 오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들어갔을 때 3명의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20대 초중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수척하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한 청년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어제 전화드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전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옆에 있던 다른 청년들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강민석입니다. 김태양이에요.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딸, 지우가 거기서 어땠나요? 우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저희가 그곳에 갈 때 이미 한 달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도착했을 때 누나가 제일 먼저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누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민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근데 웃으면서 여기 적응하려면 시간 걸리는데 내가 도와줄게라고. 누나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덜 맞는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가르쳐 줬어요. 태양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조직원들이 실적 안 나온다고 때릴 때 누나가 대신 나섰어요. 얘는 처음이라 아직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더 할게요라면서 전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누나가 더 많이 맞았어요. 우리 대신에.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도 항상 우리한테 더 줬어요. 자기는 조금만 먹고 너희가 체력 없으면 더 맞으니까 많이 먹어라면서. 마지막 날 민석이가 울먹였어요. 조직원들이 급습 소식 듣고 미친 듯이 날뛸 때 누나가 우리를 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너희는 여기 숨어 있어. 내가 문 막을 게라고.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태양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 딸이 끝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남을 지키면서. 어머님,
저희 때문에 누나가. 아니에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딸은 원래 그런 애였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우진이가 말했어요. 카메라 앞에서든 법정에서든 누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하겠어요. 정말요? 네.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전 세 청년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전 민준에게 연락했어요. 민준 씨, 새로운 영상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영상이요? 구조된 사람들의 증언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설 거예요. 하지만 악플이 상관없어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사흘 뒤, 우리는 다시 촬영했습니다. 이번엔 구조된 청년 3명과 함께였어요. 제가 먼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박선영입니다. 전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난번 영상 이후에 많은 악플을 받았어요. 5명을 더 죽게 만들었다. 언론 플레이한다. 동정표 얻으려 한다. 심호흡을 하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17명도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딸의 죽음을 알렸던 것. 그리고 오늘 딸과 함께 갇혀있던 분들이 직접 증언하러 나왔습니다. 우진이가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7개월 동안 감금됐었고 1달 전에 구조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박지우 누나는 저희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누나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민석이와 태양이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누나는 우리를 대신해서 맞았어요. 밥도 나눠주고 도망칠 방법도 찾아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줬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 딸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냥 착한 아이였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계속 말해야 해요. 침묵하는 순간 또 다른 지우가 생겨요. 카메라를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해외 취업, 해외 봉사 기회를 알아볼 때 꼭 확인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이렇게 죽지 않게. 영상이 올라간 다음 날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댓글이 바뀌었습니다. 구조된 분들 증언 듣고 울었어요. 지우 씨는 진짜 영웅이에요. 어머님께 악플 단 사람들 부끄러워야 합니다. 제 동생도 해외 취업 알아보는 중인데 이 영상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공유합니다. 모두가 봐야 해요. 조회수가 다시 치솟았어요. 이틀 만에 200만, 일주일 만에 50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움직였어요. 한 의원이 해외 취업 사기 방지법 발의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영애 씨가 전화했습니다. 선영 씨, 영상 봤어요. 미안해요. 제가 포기하려고 해서. 아니에요, 영희 씨. 저도 무너질 뻔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끝까지 함께 가요. 네, 함께 가요. 1달 뒤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거점 17곳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83명을 구조했으며 조직원 127명을 체포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전 울었어요. 지우야, 봤어? 83명이야. 83명을 구했어. 그날 저녁, 구조된 사람들 중 한 명이 또 연락을 해왔어요. 어머님, 저 여기서 지우 누나 일기장 찾았어요. 일기장이요? 네. 누나가 숨겨뒀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 전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발요. 이틀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에 딸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첫 페이지. 엄마, 나 무섭지만 후회는 안 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고 싶어. 남을 돕고 의미 있게. 이게 마지막이어도 엄마 딸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 그땐 더 효도할게. 엄마 손 더 많이 잡아줄게. 엄마한테 사랑해 더 자주 말할게.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전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지우야. 엄마도 사랑해. 엄마도. 정말 사랑해.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딸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엄마 약속할게. 내가 지킨 그 아이들처럼 엄마도 다른 아이들 지킬게. 내 이름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봄이 왔어요. 딸이 떠났던 그 봄. 전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출국장 앞. 1년 전 딸이 마지막으로 손 흔들던 그 자리. 어머님. 뒤에서 누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우진이, 민석이, 태양이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지우 누나 기일이죠? 응. 1년이 됐네. 저희도 함께 있고 싶어서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함께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전 생각했어요.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해외 취업 사기 방지법이 통과됐어요. 이제 해외 채용 공고는 반드시 정부 검증을 거쳐야 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딸의 이름을 딴 박지우 장학재단도 설립했어요.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청년들을 돕고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 취업 사기 예방 교육 강사가 됐어요.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딸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딸의 죽음을 말하는 게. 근데 해야 했어요. 또 다른 지우가 생기지 않게.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묘 앞. 사진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우야, 엄마 왔어. 전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이 지났네. 빨리도 간다. 옆에서 우진이, 민석이, 태양이도 함께 절했어요. 누나, 저희 덕분에 대학 복학했어요. 우진이가 말했어요. 심리 치료도 받고 있고요. 이제 악몽도 많이 줄었어요. 저는 취업 준비 중이에요. 민석이가 웃었어요. 누나처럼 남 돕는 일하고 싶어서 사회복지사 준비 중이에요. 저는 유튜버 시작했어요. 태양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해외 취업 사기 예방하는 콘텐츠 만들고 있어요. 구독자 10만 됐어요. 전 미소 지었어요. 지우가 좋아했겠다. 너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누나 덕분이에요. 전부 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지우야. 전딸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요즘 바빠. 이번 주에 대학교 세 곳에서 강연하고 다음 주엔 국회에서 토론에 참석해. 피곤하긴 한데. 의미 있어. 내가 원하던 삶이잖아. 의미 있게 사는 거. 눈물이 났지만 이젠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엄마가 식당 다시 열었어. 3개월 전에. 예전처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사흘은 문 열어. 단골 손님들이 많이 기다렸더라. 손님들이 물어봐. 사장님, 딸 사진 왜 벽에 걸어놨어요? 라고. 그럼 엄마가 말해줘. 우리 딸 이야기. 처음엔 울면서 말했는데 이젠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 우리 딸이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전 가방에서 신문을 꺼냈어요. 이거 봐. 어제 신문에 났어. 박지우법 1년 피해자 90% 감소래. 내 이름이 법 이름이 된 거야. 자랑스럽지?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마치 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 씨. 돌아보니 이영애 씨, 김성민 씨, 윤분순 할머니가 계셨어요. 영애 씨. 오셨어요? 당연하죠. 오늘 지우 기일인데. 다들 꽃을 들고 왔더라고요. 지우야, 이영이 이모 왔어. 잘 지내지? 우리 준호랑 하늘에서 사이좋게 지내렴. 윤분순 할머니도 무릎 꿇고 절하셨어요. 지우야, 할머니 손자랑도 친하게 지내고 있지? 우리 태욱이 말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가 잘 돌봐주고 있을 거예요. 우리 딸 그런 애잖아요. 그러게. 착한 아이였지. 우리는 한참 동안 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할 일들도 나눴어요. 다음 달에 해외 취업 안전 박람회 열려요. 김성민 씨가 말했어요. 교육부, 외교부 다 참여한대요. 우리도 부스 하나 만들까 해요. 좋죠. 우리 아이들 사진 전시하고 예방 교육 자료도 나눠주고. 그리고 저 드라마 제작 제의 받았어요. 이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잠시 생각했어요. 좋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지우 씨 어머님 되십니까?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도 캄보디아에서 구조된 사람이에요. 김현주라고 합니다. 아, 어머님, 지우 언니가 제 생명을 구해줬어요. 제가 도망치려다 잡혔을 때 언니가 대신 벌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네, 저 이번에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했어요. 언니처럼 남 돕는 일 하고 싶어서요. 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전딸의 사진을 봤습니다. 지우야, 들었어? 또 한 명이야. 내가 구한 아이가 간호사 됐대. 그 애도 우진이도 민석이도 태양이도 다들 잘 살고 있어. 내가 지킨 생명들이 이렇게 빛나고 있어.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엄마 이제 갈게. 전 마지막으로 딸의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 또 이야기 많이 해줄게. 묘지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석양빛이 딸의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지우 2000.03 15-2024.08 10타인의 빛이 되어 살다간 딸 차에 타면서 미숙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숙아,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식당 가? 오늘 장 봐야 하잖아. 응. 내일 손님 많을 것 같아서.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딸이 지키고 싶었던 그 일상. 지우야, 엄마는 괜찮아. 아직도 내가 보고 싶고 밤마다 울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갈게. 내가 원하던 대로. 의미 있게.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식당 앞을 지나는데 벽면에 걸린 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문구. 꿈을 조심하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박지우 그 문구를 보며 걷는 한 대학생이 보였어요.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갔어요. 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지우야. 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 엄마가 말하고 사람들이 듣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너는 계속 살아있는 거야. 식당 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빈 식당에 대고 말했습니다. 마치 딸이 엄마 어서 와 라고 대답할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내일 손님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밥하고 20년 동안 해온 일, 딸을 위해 했던 일, 이젠 딸의 이름으로 하는 일. 지우야, 엄마 열심히 살게.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로. 그렇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딸이 남긴 것들을 안고, 딸이 지킨 생명들과 함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딸은 떠났지만 그 아이가 지키려 했던 삶의 의미는 여기 엄마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아이가 구한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